자, 이제 꺾은선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꺾은선 그래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월별 서울의 평균 강수량이 나타나 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상당 중앙을 만져보면 꺾은선 그래프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 밑에는 그래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월별 서울의 평균 강수량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즉 이 그래프는 월별로 서울의 평균 강수량을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 밑에는 이 꺾은선 그래프에서 총 몇 가지 종류의 꺾은선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는 서울의 평균 강수량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꺾은선에 대한 정보만 적혀 있네요. 이 꺾은선 그래프에서 점과 선분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는 서울의 월별 평균 강수량을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나요? 이제 그래프의 제목에 맨 첫 글자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세로로 길게 그려져 있는 두꺼운 점선이 느껴지시나요? 이 두꺼운 점선이 바로 꺾은선 그래프의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의 왼쪽에는 각 높이가 의미하는 값들이 단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축을 보면 맨 위에서부터 350, 300, 250 이런 식으로 50까지 적혀 있네요. 즉 50mm 단위로 각 높이가 의미하는 강수량을 표시해 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내려가다 보면 세로축이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또 하나의 두꺼운 점선이 뻗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가로축이죠. 아까 그래프의 제목에 월별 평균 강수량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가로축에는 월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겠죠? 실제로 가로축의 아래에는 왼쪽부터 1, 2, 3, 4, 5, 6, 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라고 써져 있어요. 즉, 이 그래프에서 표현하는 달은 1월부터 7월이라는 것이죠. 그래프의 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세로축은 평균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가로축은 몇 월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꺾은선 그래프에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각 월과 강수량을 나타내주는 격자무늬가 쳐져 있어요. 가로축과 세로축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만져보면 가는 점선들이 격자무늬로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격자무늬들은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각각 해당 격자무늬선과 만나는 가로축과 세로축 지점까지의 길을 안내해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로축을 찾아가서 7월에 해당되는 지점을 짚어볼까요? 그럼 그 바로 위에 수직으로 가느다란 점선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느다란 점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7월에 해당하는 값들이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7월에 해당하는 점선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동그란 점이 하나 느껴지죠. 바로 이 점이 7월에 해당하는 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점의 위아래로 그어져 있는 가로로 된 그 보조선을 통해서 이 점이 몇 정도의 강수량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양손을 이용해서 지금 짚고 있는 점의 위아래로 그어져 있는 보조선을 따라 왼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 가로선들이 세로축과 만나는 지점이 나올 거예요. 이때 세로축과 만나는 지점의 값을 세로축의 왼쪽에서 읽어보면 위에서는 350, 아래서는 300을 나타내고 있죠. 즉 7월에 해당하는 점은 300과 350 사이에 있다는 뜻이 되고 서울의 7월 평균 강수량은 300mm와 350mm 사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계속 들으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있는 꺾은선을 함께 읽어볼게요. 격자무늬 보조선들 위로 두꺼운 꺾은선이 그려져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꺾은선의 중간중간 바로 선이 꺾이는 부분에는 동그란 점으로 각 달에 해당하는 강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꺾은선을 따라가면서 1월부터 7월까지 강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읽으면 되는 거죠. 1월부터 7월까지 따라가다 보면 점점 강수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1번. 5월에 서울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몇 밀리미터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5월에 해당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우리는 이미 가로축이 월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꺼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가로축을 찾아가 볼까요? 그래프의 맨 아래 부분에 있으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축의 아래를 보면 몇 월인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부터 7까지 중에 5를 찾으면 돼요. 5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았으면 이제 거기서 수직으로 위로 뻗어 있는 가느다란 점선을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다 보면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점에서 우리는 5월의 강수량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5월에 해당하는 세로축 지점을 찾아가야겠죠? 이럴 땐 5월과 가장 가까운 가로로 된 가느다란 점선, 보조선을 찾아야 해요. 5월의 경우 점과 가로로 된 보조선이 겹쳐 있네요. 그럼 이 보조선을 따라 세로축까지 쭉 가면 5월에 해당하는 강수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조선을 쭉 따라갔나요? 따라가서 세로축까지 쭉 가면 그 지점이 100을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5월에 서울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100mm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2번. 2월과 7월 중 몇 월의 평균 강수량이 더 많았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월의 강수량과 7월의 강수량을 비교해야겠죠. 그럼 바로 전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가로축에서 2월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아볼까요? 2월에 해당하는 지점을 짚었으면 다시 세로로 된 보조선을 따라 올라가 볼게요. 바로 점이 있죠? 그리고 가로로 된 보조선을 이용해서 읽어보면 이 점은 0과 50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가로축에서 7월을 찾아가 볼까요? 사실 7월의 강수량은 아까 처음에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찾아봤었죠. 다들 기억나시나요? 7월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가 보면 점이 300과 350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2월은 0과 50이었던 걸 기억해 보면 7월의 강수량이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문제 답은 2월보다 7월의 강수량이 더 많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3번. 봄과 여름 중 언제 평균 강수량이 더 많은가? 자, 여러분 봄은 몇 월이죠? 맞아요. 보통 3, 4, 5월을 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름은 보통 6, 7, 8월을 여름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꺾은 선 그래프에서 봄과 여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3, 4, 5월과 6, 7월을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꺾은 선 그래프는 1월부터 7월까지만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선 3월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가 봅시다. 먼저 가로축에서 3월을 찾고 보조선을 따라 3월 강수량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야겠죠. 찾으셨나요? 그럼 이제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까지 쭉 꺾은 선을 따라가 볼게요. 꺾은 선이 점점 어떻게 되죠? 맞아요. 3월부터 7월까지, 7월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죠. 즉,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가 3월에서 7월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통해 3월에서 7월로 갈수록 강수량도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렇다는 것은 3, 4, 5월보다 6, 7월의 강수량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즉, 봄보다 여름의 강수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는 각 월이나 계절에 따른 평균 강수량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꺾은 선의 모양만으로도 몇 월의 강수량이 더 많다 혹은 어떤 계절의 강수량이 더 많다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꺾은 선 모양만으로도 우리는 봄보다 여름의 강수량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연습 문제 풀이고요.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